이번에 집주인인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일 텐데 앞으로 다양한 분쟁들로 법원으로 더 갈 것 같죠? 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한동안 전세 갱신이나 거절에 대한 문의가 엄청 늘어서 계약보다는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전세 가격이 몇 천이 아닌 몇 억씩 폭등하는 상황이었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싶은 집주인들은 상한선인 5% 이상으로 더 받고 싶어서 임차인을 잘 설득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법이 임차인에게 당장은 유리하다 보니 임차인은 무조건 5% 이내에서만 갱신 청구했죠. 그러니 재연장 계약서를 쓰러 사무실에 오면 처음 계약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서로 눈길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빨리 도장 찍고 증액금 주고받으면 서로에게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졸속법이 결국엔 국민 서로를 집주인과 세입자로 갈라쳐서 싸우게 하는구나. 앞으로는 소송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죠.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인데 임차인만이 꼭 약자일까요?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집주인분이 생각나네요. 아들 결혼이 있게 되어 그 당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정도 오른 시세이니 현 임차인에게 시세보다는 싸게 1억 정도라도 증액을 부탁했었죠. 그 당시 임차인은 그 집에서 6년 사신 상태인데 처음 전세 가격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거주하던 분이어서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계셨던 분이거든요. 대기업 임원이셨고 강남에 집도 소유하고 계시고 오히려 집주인보다는 훨씬 여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세보다는 싼 금액으로 증액 말씀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올려주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법으로 정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전 같으면 서로 잘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사를 하는 편이었는데 전혀 여지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임대인분이 2년마다 조금씩이라도 시세 맞췄으면 어느 정도는 덜 속상하셨을 텐데 본인도 지방에 전세 살면서 세입자 마음으로 이사한다는 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겨우 협의 봐드린 것이 이사 비용과 증액되는 이자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1,000만 원 넘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 받아서 이사 나가시고 새 임차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이사 나갈 때 알고 보니 임차인분들 아이들이 모두 유학 가서 옮길 생각을 하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아, 있는 분이 더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반면에 임대차 3법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임대인도 있긴 하죠. 반전세로 있던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본인 따님이 들어온다고 갱신을 거절했어요. 저희에게도 딸이 입주한다고 했고 저도 정말인 줄 알고 그렇게 전달하고 임차인 이사 나가는 날 주인분이 따님하고 같이 와서 인테리어도 어찌할지 둘러보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임대 나달라시는데 따님이 다른 데로 발령났다고 이사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많이 오른 시세대로 임차 계약을 해드렸죠. 근데 요즘은 매매 실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임대차 신고하면 바로 뜨니까 전에 살던 임차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에게까지 오해를 한 상태여서 그러한 오해를 푸느라고 엄청 애먹었어요. 그나마 저를 겪었던 분이라 중개사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정받아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에 500만 원 정도 받아내셨더라고요. 임대차 3법으로 당장은 유리했던 분도 있지만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분쟁은 더 늘었어요. 그나마 작년부터 역전세가 나서 오히려 임대인들이 돈을 내주느라 임차인에게 부탁하는 상황이고요. 악법도 법이라고는 하는데 임대차 3법은 더 다듬어져야 할 거예요. 중개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연들도 많고 그래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럴 일도 많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임차인이 승소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 관례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하면 거의 임차인은 이사를 준비하는데
실거주에 대해 의심이 들면 좀 더 정확하게 입증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죠. 임대인은 본인 집에서 이사를 하려는 계획, 예를 들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나 매매 계약을 했다든지, 들어올 집의 인테리어 견적이라든지, 이사 견적 등 객관적으로 실입주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갱신 청구 없이 협의 잘하는 경우가 많죠. 22년에 주인분이 4년 이상 계획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전세를 났던 집이 있는데, 그 임차인은 다른 지역에서 오면서 아이들 중고등학교를 다 옮겨 적어도 3년 이상 살 집을 구하셨고,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주인분이 다시 귀국하게 되어 실입주를 해야 하니 재연장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셨던 임차인은 너무 속상해하고 저희에게도 갱신 청구 방법을 부탁하셔서, 저도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주재원으로 있을 땐 회사 지원으로 주택 비용이나 학비가 부담 없었지만 회사를 퇴직하니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짐을 보낸 내용 등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캡처해 보내드렸어요. 서로 오해는 없어야 하니. 이런 경우는 서로 어쩔 수 없는 거죠.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보다 협의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협의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를 수 있고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살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니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분쟁을 조율하겠네요. 그러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 국민들끼리 자꾸 싸우게 만들지 말고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임대차 3법은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독으로 공감해 주세요.